2025년 여름, 서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와 숨가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마천루들은 끊임없이 하늘을 찔렀고, 거대한 LED 스크린과 홀로그램 광고판은 밤마다 도시를 현란한 빛으로 수놓았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첨단 교량 위로는 자율주행 택시와 드론 배송기가 쉴 새 없이 오갔고,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센서들은 도시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며 미래 도시의 정수를 뽐냈다. 시민들은 초연결 사회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만끽하며 삶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이 화려한 기술의 그림자 아래 도시의 구석진 곳들은 여전히 과거의 낡은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 김민준 30세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런 뒷골목 중 하나였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한 채 회색빛 시멘트와 낡은 벽돌로 지어진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시간을 잊은 듯했다. 건물 외벽에는 오랜 시간 묵은 때와 곰팡이가 검게 얼룩져 있었고, 창문마다 걸린 빛바랜 빨래들은 이곳에 사는 이들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는 듯했다. 민준 씨의 삶 또한 그 건물들처럼 무미건조했다. 마치 색이 바랜 흑백 사진처럼 어떤 특별한 감정도, 흥미도, 그리고 의미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존재감은 마치 흐린 날의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그는 그저 도시의 풍경 속에 희미하게 녹아든 한 점의 흐릿한 점에 불과했다. 민준 씨의 하루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기계적으로 반복되었다. 아침 7시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떴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생기 없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화장실로 향해 찬물로 세수하며 졸음을 쫓았고, 낡은 셔츠와 빛바랜 면바지를 대충 걸쳐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지 않지만 동시에 어떤 특징도 없는 평범함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서 어떤 감정이나 개성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무감했다. 아침 식사는 늘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나 김밥 한 줄로 때웠다. 무심하게 씹어넘기는 음식의 맛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저 생존을 위한 연료 공급일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특별한 기분 변화는 없었다.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싣고 강남의 작은 IT 회사로 향하는 길, 그는 늘 이어폰을 끼고 최신 팟캐스트나 뉴스 브리핑을 들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작은 유리벽 속에 갇혀있는 듯했다. 주변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나 웃음소리, 젊은이들의 활기 넘치는 모습도 그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늘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거나 창밖의 무심한 풍경을 후출 뿐이었다. 세상은 흘러가지만 그는 그 흐름 속에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느껴졌다. 회사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팀장이 지시하는 업무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창의성이나 도전 정신은 그에게 먼 이야기였다. 그는 그저 맡은 일을 묵묵히 처리하는 부품 같은 존재였다. 회의 시간에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늘 구석에 앉아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다. 동료들은 그를 조용한 김대리 정도로 기억할 뿐, 그에게 특별한 관심이나 호기심을 보이지 않았다. 가끔 누군가 말을 걸어와도 그는 짧고 건조한 답변으로 대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다.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들을 무의미하게 넘겨보다 잠이 들었다. 그의 침실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지만 정작 그의 삶은 텅 비어 있었다. 연애는 물론 가족과의 깊은 대화, 친구들과의 진솔한 교류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존재감 없는 투명 인간이라 여겼다. 이따금 밤늦게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공허감은 그를 더욱 깊은 무기력의 늪으로 끌고 갔다. 삶의 의미나 목적 같은 거창한 질문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상태였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뿐이었다. 무미건조한 캠퍼스 위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주말, 민준 씨는 아파트의 베란다에 딸린 곰팡내 나는 낡은 창고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언제부터 쌓여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과 곰팡이 핀 낡은 가구들, 그리고
이름 모를 물건들 사이에서 그는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바싹 마른 나뭇잎 몇 장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오랜 시간 잊혀졌던 비밀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 아래에는 낡고 빛바랜 대학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스프링 노트였지만 표지에는 흐릿한 파란색 펜으로 2015년 꿈의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다. 글씨체는 삐뚤빼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다. 손끝으로 글씨를 더듬자 희미한 전율이 흘렀다. 민준 씨는 자신이 한때 글쓰기를 좋아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것에 놀랐다.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어울려 시답잖은 글을 쓰거나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문학의 이해를 들었던 기억이 흐릿하게 스쳤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하게 그의 글씨로 채워진 소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손때 묻은 페이지들을 넘길수록 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두근거렸다. 노트 안에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생생한 문장들로 가득 찬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그의 머릿속에 선명한 이미지를 그렸다. 잉크 냄새가 아니라 싱그러운 풀 냄새와 땀 냄새가 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소설의 주인공은 이재하라는 이름의 청년이었다. 재하는 민준 씨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밝고 긍정적이며 무엇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대학에서 글쓰기 동아리 자유의 활자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책과 인생에 대해 토론했다. 낡은 기타를 들고 거리 버스킹에 나섰고 때로는 실수투성이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래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기타줄을 튕길 때마다 그의 눈은 빛났고 목소리에는 영혼이 담겨 있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용기 있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순수함도 지니고 있었다. 소설 속 재하는 친구들과 함께 밤샘 기록이라는 밴드를 결성해 낡은 지하 연습실에서 땀 흘리며 곡을 만들었고 작은 무대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들의 음악은 젊음과 꿈 그리고 좌절을 담고 있었다. 여름방학에는 낡은 자전거 한 대로 전국 일주를 하며 낯선 풍경과 사람들을 만났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때로는 잔인함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생동감 넘치고 빛으로 가득했다. 민준 씨의 무기력하고 칙칙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혹은 다른 차원의 살처럼 민준 씨는 노트 속 소설을 읽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마치 다른 사람의 찬란했던 삶을 엿보는 듯했지만 동시에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열망과 꿈들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의 메마른 감정의 샘에 작은 물방울이 떨어진 듯했다. 이런 삶을 꿈꿨던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민준 씨는 노트 속 활기 넘치는 재하와 현실의 무기력한 자신을 비교하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자신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을까? 그는 그날 밤부터 매일 밤 노트를 읽으며 잃어버린 과거의 자신을 찾아 헤매는 듯했다. 소설 속 문장들이 그의 메마른 일상에 조금씩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는 노트를 품에 안고 잠이 들곤 했다. 마치 잃어버린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혹은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의 잠자던 감각들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빛바랜 노트를 읽는 동안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노트 속 소설을 읽으면서 민준 씨는 점차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소설에 묘사된 장소들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서울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하가 친구들과 자주 가던 허름한 간판의 달빛 포차, 그들이 밤새워 연습하던 낡은 간판의 지하밴드 합주실, 재하가 첫사랑과 수줍은 대화를 나누던 창가 자리가 인상적인 오래된 북카페 등 민준 씨는 소설 속 장소들이 마치 자신을 유인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곳들을 향했다. 퇴근 후 그는 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따라 익숙지 않은 지하철 노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탔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목적지를 향했다. 낯선 골목길과 건물이 많았지만 묘하게 익숙한 기시감이 들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처럼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하는 듯했다. 그곳의 공기마저 낯설지 않았고 심지어 특정 장소에서는 희미한 멜로디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달빛 포차에 들어섰을 때 민준 씨는 소설 속 재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박동원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 덥수룩한 머리에 낡은 재킷을 입고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트로트 음악 속에서도 묵묵히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은 소설 속 묘사와 소름 돋게 일치했다. 남자는 민준 씨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지만 민준 씨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민준 씨의 기억 속에 없는 얼굴이었지만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며칠 뒤 북카페에서는 소설 속 재하의 첫사랑 윤서영을 닮은 여자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긴 생머리에 차분하고 청순한 분위기, 그리고 책을 읽을 때 미묘하게 찡그리는 미간까지. 그녀는 민준 씨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민준 씨는 그들이 마치 소설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혼란으로 요동쳤다. 현실과 소설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노트를 읽고 낮에는 현실 속에서 노트를 확인하는 자신을 보며 점차 피폐해져 갔다. 민준 씨는 노트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소설은 완결되지 않고 중간에 갑자기 끊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재하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문구와 함께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적혀 있었다. 불규칙한 숫자와 알파벳, 그리고 기호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소설의 결말이 궁금했고 동시에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다. 혹시 이 소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기억 조각들은 아닐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노트를 뒤적이며 단서를 찾았다. 그는 노트북으로 검색 엔진을 뒤지고 오래된 지도를 찾아보기도 했다. 노트 속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설 속 재하의 삶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 재하가 즐겨 듣던 인디밴드의 음악을 찾아 밤새도록 들었고 재하가 읽었던 고전 소설을 서점에서 사서 읽었다. 그의 아파트 거실 구석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낡은 기타를 다시 꺼내 먼지를 닦아내고 어설프게 코드를 짚어보기도 했다.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낡은 기타줄의 감촉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편안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주했던 것처럼.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가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펼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잃고 지냈던 미술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무미건조했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생기를 되찾았고 그의 어깨는 조금 더 펴졌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김대리,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내심 기뻤다. 텅 비어있던 자신에게 무언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다. 소설 속 이야기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현실과 겹쳐지면서 그는 자신이 정말 김민준인지 아니면 노트 속 이재하인지 혼란스러워졌다. 혹시 이 소설이 그의 현실을 조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자신이 미쳐가는 것은 아닐까? 밤잠을 설쳐가며 노트를 파헤치던 민준 씨는 노트의 마지막 장에 있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특정 숫자의 배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2015-10-26, T-9pm, LOBB와 ESTAG. 그는 이 숫자와 알파벳 조합이 마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의미하는 듯하다는 직감을 받았다. T는 극장을 의미하고 LOBB와 ESTAG는
소극장 로비를 뜻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2015년 10월 26일 밤 9시 대학로의 어떤 소극장 로비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날짜는 바로 오늘 10월 26일이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이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혼란 속에서 살아야 할 것만 같았다. 그는 퇴근 후 고민할 틈도 없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마치 운명에 이끌리듯 멈출 수 없는 발걸음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된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민준 씨는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며 낡은 노트를 다시 펼쳤다. 2015-10-26 T-9pm LOBB와 ESTAG. 그의 머릿속은 오직 이 기호들을 해독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T는 극장을 의미하고 LOBB와 ESTAG는 소극장 로비를 뜻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망상에 불과하다면? 그는 비웃음을 당하거나 심지어 정신과 치료를 권유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혼란 속에서 살아야 할 것만 같았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그를 사로잡았다. 퇴근 후 그는 평소와 달리 회사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 빠르게 지하철에 몸을 싣고 대학로로 향했다. 금요일 밤의 대학로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북적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소극장 로비라는 목적지만이 뇌리에 박혀 있었다. 발걸음은 빨라졌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밤 9시 그가 도착한 소극장은 공연이 없는 날이었는지 로비는 한산했다. 텅 빈 공간에는 그의 발소리만이 텅 울렸다. 마치 시간을 잊은 듯한 고요함이 그를 감쌌다. 민준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다양한 공연 포스터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중 하나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먼지를 머금고 모서리가 조금씩 해진 낡은 종이에는 희미하게 밴드 공연 포스터가 인쇄되어 있었다. 밴드 이름은 밤샘 기록이었고 보컬의 얼굴은 놀랍게도 노트 속 주인공 이재하의 모습과 흡사했다. 젊고 패기 넘치는 모습,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활기찬 얼굴이었다. 그의 옆에는 소설 속 친구들인 박동원, 윤서영으로 보이는 인물들도 함께 활짝 웃고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너무나도 생생하여 마치 어제 찍은 사진처럼 느껴졌다. 민준 씨는 손을 뻗어 포스터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은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마치 수도 없이 만져보았던 것처럼. 포스터 아래 작은 글씨들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2015년 10월 26일 밤샘 기록 마지막 공연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쓰인 문구 멤버 이재하 군의 쾌유를 빌며 민준 씨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다. 마치 잠겨있던 거대한 빗장이 풀리는 듯한 강렬한 충격이었다. 그의 눈앞이 아득해지고 발밑이 흔들리는 듯했다. 벽에 붙은 포스터들이 빙글빙글 돌고 주변의 소리들이 멀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그 순간 잊고 지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마치 끊어졌던 영화 필름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그리고 매우 선명하게 재생되는 것처럼 이미지와 소리, 감각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눈부신 무대 조명, 그의 얼굴을 비추는 뜨거운 스포트라이트,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갔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열정적인 노래, 귓가를 때리는 앰프의 울림, 관객들의 열광적인 환호성, 온몸으로 느껴지는 음악의 진동, 친구들과 함께 주고받던 눈빛, 하나 되어 불렀던 노래, 밤샘 기록의 마지막 곡. 그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꿈이 담겨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환희와 뿌듯함에 찬 얼굴로 함께 걸어가던 밤거리. 시원한 가을바람이 그들의 땀을 식혀주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흥분에 들떠 미래를 이야기하던 친구들의 목소리.
우리 이제 진짜 성공할 거야. 더 큰 무대에 설 거야. 갑자기 터져나온 자동차의 굉음 같은 경적 소리, 눈을 찌르는 섬광 같은 헤드라이트 불빛. 너무나도 강렬했다. 온몸을 꿰뚫는 듯한 빛. 누군가의 비명 소리제아야. 그리고 온몸을 짓누르는 강렬한 충격. 시야가 흔들리고 몸이 붕 뜨는 느낌.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아찔함.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점점 희미해지는 의식.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암흑.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무의식만이 남아있었다. 점점 멀어지던 친구들의 애타는 목소리 제아야. 제아야. 정신 차려. 앰뷸런스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 병원의 차가운 침대의 낯선 천장. 몸을 짓누르는 붕대와 소독약 냄새. 희미하게 들려오던 부모님의 흐느낌, 우리 아들 어떡해. 그는 자신이 이재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10년은 이재하가 2015년 10월 26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기억 상실증을 겪은 후 그의 가족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자 만들어준 이름이자 새로운 배경 이야기였던 것이다. 부모님은 아들이 과거의 아픔을 잊고 평범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의 손에 우연히 들어온 낡은 노트는 바로 그가 사고 전에 쓰고 있던 그의 꿈과 열정이 담긴 자전적 소설이었다. 소설 속 이재하의 활기찬 삶은 바로 김민준이 잃어버린 과거의 자신이었고, 소설 속 인물들은 그의 실제 친구들이었다. 그가 만났던 박동원과 윤서영은 실제로 그의 친구들이었고,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김민준이라는 이름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2015년 10월 26일은 그가 사고를 당한 날짜이자 이재하로서의 삶이 멈춘 그의 삶의 가장 비극적인 전환점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그의 머릿속은 뜨거운 물감처럼 뒤섞여 폭발할 것만 같았다.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짜 존재를 찾아냈다는 감격이 밀려들었다. 그때 로비의 어두운 구석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민준 씨가 노트 속에서 읽었던 인물, 즉 밤샘 기록밴드의 매니저였던 최성호 50대였다. 그는 포스터를 든 채 넋이 나간 민준 씨를 지켜보고 있었다. 최성호는 천천히 민준 씨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안타까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 재야 맞니? 네가 어떻게 여기에? 최성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민준 씨를 알아보고 있었다. 민준 씨는 최성호의 등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김민준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이재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혼란과 함께 깊은 의문이 생겼다. 왜 이 사람은 자신을 알아본 걸까? 최성호는 그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최성호는 단순히 밴드의 매니저가 아니었다. 그는 이재하의 사고 이후 이재하의 가족과 함께 김민준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데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재하의 재능과 열정을 누구보다 아꼈고 그의 사고가 자신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자책하며 재하의 새로운 삶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이곳에 나타난 것은 매년 이 날짜, 이 시간에 재하의 사고를 기억하기 위해 소극장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올해 그는 10년 만에 재하를 만난 것이다. 민준 씨의 손에 들린 낡은 노트를 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 노트를 민준 씨가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민준 씨의 가족이 처분을 위해 내놓은 물건들 사이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최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 씨에게 자신이 지난 1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교통사고의 전말, 그의 부모님과의 협의, 그리고 김민준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그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 세월의 고통과 죄책감을 고백했다. 민준 씨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최성호의 깊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그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이재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노트와 밴드 포스터가 여전히 들려 있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동시에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다는 묘한 해방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자신이 지난 10년간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왔다니. 부모님은 왜 자신에게 이 사실을 숨겼을까? 최성호는 왜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부모님과 최성호의 복잡한 마음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들의 사랑에서 비롯된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음을 이제야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노트 속 이재아의 삶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찬란했던 과거였다는 사실에 가슴 한편이 벅차오르기도 했다. 그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듯했다. 거대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짜 나가 빛을 찾아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없었다. 이 진실을 외면한 채 김민준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야 했다.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다시 채워넣고 이재아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운명이었다. 비록 아픔으로 시작된 진실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다. 다음 날 아침, 이재아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낡은 노트를 품에 안고 최성호와 함께 달빛 포차를 다시 찾아갔다. 낮 시간이라 한산한 포차 안에는 어제 보았던 박동원을 닮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덥수룩한 머리에 낡은 재킷 차림이었다. 이제야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지만 그는 용기를 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저 혹시 박동원 씨 아니세요? 이재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함은 없었다. 결연함이 묻어났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이재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순간 당황스러움과 함께 잊고 지냈던 기억을 더듬는 듯한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그리고 이내 옅은 미소가 번졌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이재아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동원아, 나야 이재아. 내가 돌아왔어. 박동원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격이 스쳤다. 그의 눈가는 금세 붉어졌고 곧이어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 이재아를 끌어안았다. 힘찬 포옹이었다. 재아야, 네가 살아있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널 찾아 헤맸는데. 박동원은 눈물을 쏟아내며 이재아의 등을 두드렸다. 그는 이재아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기억상실증을 겪었으며 가족들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모든 사실을 숨겼다는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재회에 대한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윤서영도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와 재아를 보자마자 오열하며 그를 끌어안았다. 잃어버린 1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재아의 쾌유를 빌며 언젠가 돌아오리라 믿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변치 않는 우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재아의 부모님 또한 아들의 갑작스러운 각성에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했다. 아들의 아픔을 잊게 하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을 이재아는 이제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에서 비롯된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음을. 이재아는 더 이상 김민준으로 살지 않았다.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되찾았다. 밴드 밤샘 기록의 멤버들은 다시 모여 낡은 지하 연습실에서 합주를 시작했다. 어색한 손놀림이었지만 멜로디는 그의 마음을 다시 움직였다. 오래전부터 몸에 익었던 박자와 리듬감이 되살아났다. 이재아는 멈췄던 소설을 마저 써내려갔다. 이번에는 단순한 허구가 아닌 그가 직접 겪은 기억 상실과 정체성 혼란,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이야기였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단조롭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물했다. 그는 다시 펜을 들고 기타를 잡았다. 그의 그림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노래는 더욱 진심이 담겼다. 가끔 그는 자신의 과거가 정말 존재했던 일인지 의심할 때도 있었다. 김민준으로서의 10년이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낡은 노트를 펼쳤다. 노트 속에 활기찬 문장들과 다시 만난 친구들의 얼굴, 그리고 그의 손끝에서 울리는 기타 선율은 모든 의심을 걷어냈다. 그는 깨달았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효율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불완전하더라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고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그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연결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이제 그의 일상은 평범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낮에는 IT 회사에서 일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고 소설을 썼다. 그의 삶은 낡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닌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제야는 잃어버린 시간을 슬퍼하는 대신 현재에 충실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그가 직접 써내려갈 것이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현재의 빛으로 가득 찬 진짜 삶의 멜로디를 찾아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작가이자 주인공이 되었다. 2025년의 서울은 여전히 빠르고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이제야는 자신만의 속도와 빛을 찾아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비록 우연한 노트 한 권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진정한 기적이었다.